1등에 해당해서 가장 보이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감소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한지연입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좀 악명이 높은 암이죠. 발생면 면에서는 꼭 1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망률 면에서 1등에 해당해서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고,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폐암이 그러니까 85% 정도 차지하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고, 나머지 15%는 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암세포의 모양을 보고서는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폐선암이라고 해서, 선암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모양상 선 모양을 띠고 있어서 선암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폐선암에 대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폐암은 종류와 상관없이 일단 단연코 1등은 흡연입니다. 흡연이 가장 흔하고 또 가장 분명한 폐암의 발생 원인이고,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단연코 흡연에 의한 폐암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이 비흡연자에서 폐암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암의 85%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흡연자한테는 폐암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 환자들은 굉장히 자기의 잘못 없이 다른 2차적인 원인 때문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간접 흡연이라든가 공해 문제 같은 것들은 이 환자들의 한테서 이제 폐암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또 주변이 폐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흡연에 대한 어떤 규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그 화학적 항암요법밖에 방법이 없어서 일단 환자분들이 항암 화학요법으로 통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응률도 저희가 최고로 기대해봤자 20% 이상의 반응을 기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렸듯 각종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유전자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 돌연변이만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게 되는 경우에 표적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보통 반응률은 한 70% 이상 기대할 수 있고, 생존율도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못하는 진행성 변기 폐암 그러면은 평균 생존 기간을 한 1년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표적을 발견해서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는 폐암의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현재 5년 이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평균 기간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개개별 유전자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가장 흔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체 환자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환자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비흡연자 폐암으로 저희가 그거를 조금 집중한다고 하면은 그 환자군에서는 거의 60에서 70%가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흔한
아시아권의 가장 흔한 유전자 돌연변이이고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3세대 EGFR 저해제까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먹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생존 기간이 지금 이제 개선이 된 상황이고, 또한 두 번째로 흔한 거는 ARK라고 하는 유전자 이제 그 돌연변이가 되겠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EGFR보다는 좀 젊은 나이에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연령이 한 45세에서 50세 근처니까 저희가 폐암의 평균 발생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환자보다 굉장히 젊은 환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가족력상 암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EGFR,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게 ALK, 그 밖에 뭐 ROS1, RET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MET exon 14 skipping mutation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하나 개별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치료 가능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종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하나하나 개별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조직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소요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포괄적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라고 해서 차세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시스템을 사용한 굉장히 많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한 번에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혈액을 사용해서 또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에서 떠다니는 암에서부터 유래된 어떤 DNA를 분리해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은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성이 발생해서 암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하고 하게 되면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으로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내성 원인에 따른 또 다음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된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 중 표적 치료에 처음에 잘 들었었지만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병이 더 이상은 잘 조절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를 2차적으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또 그런 차세대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이 돼서 또 그런 치료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치료 중에 이제 내성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생존 기간을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면역 항암제도 사실은 폐암 환자의 파라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킨 어떤 획기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과거에는 조금 독성이 너무 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한 독성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면역 치료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생존율이 개선된다는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면역 치료에 이득을 보는 환자들은 앞서 표적에 대한 검사를 했었는데 표적이 없었던 폐암을 갖는 환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게 모든 환자한테 다 혜택이 돌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말씀하셨듯 아직은 굉장히 난치성 폐암을 갖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표적 치료제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 내지 20% 환자한테 어떤 새로운 기적을 이끌어주는 면역 치료에도 또 잘 듣지 않는 폐암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뾰족한 치료법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불량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역시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기대를 거는 것은 계속적인 꾸준한 과학적 발전에 힘입어서 그런 환자들을
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에서도 지금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난치성 폐암 환자에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 개발하기 위한 정밀의학 연구를 저희 팀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진행된 폐암 환자에서 폐암 환자 유래된 어떤 세포주,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폐암의 진행으로 있어서 흉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의 어떤 증상 조절을 위해서 그 물을 저희가 뽑아서 버리게 되는데요. 그 환자에서 뽑아낸 그런 그 환자 유래된 그런 물질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저희 국립암센터 연구소에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환자 유래의 어떤 폐암 세포주를 만들고 왜 환자가 이런 치료에 잘 듣지 않고 내성이 생기는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임상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어떤 약물 테스트들을 거쳐서 또 그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약물은 뭐가 있을지,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또한 내성을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용 가능한 약이 있으면 그 환자한테 그 약, 효과적인 약, 기대되는 약들을 또 사용하거나 내지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발전을 계속 축적함으로 해서 새로운 약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일단 매 순간 가장 베스트 옵션을 제공하고자 모든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건 사실은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암을 맞닥뜨린 순간에 이 암을 조절해서 내 환자를 조금 더 오래 생존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임상시험도 사실은 그 새로운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임상시험이 사실 모든 환자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약물마다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암 조직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임상시험이 적용이 되는 환자도 있고 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임상시험이라는 것도 환자분들의 또한 난치성 폐암 환자들한테는 특히 삶을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다각적인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치료법들을 환자한테 적용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암을 진단했을 때 일단 사기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원발병소를 제외한 다른 장기에 재발이 된, 그러니까 전이가 된 경우를 사기암이라고 하거든요. 폐암도 역시 폐에서 생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 전이 된 걸 사기 폐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 질환은 일단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인 걸 찾았어요. 그래서 폐암이면은 폐암에 대한 이제 일정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원발병소가 잘 반응하면은 전이 장기까지는 잘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 된 장소, 특히 뇌전이인 경우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뼈 전이를 갖는 경우에 그 뼈 전이로 인한 통증이 또 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다든가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개발된 약제들 중에서 특정 전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에 보험이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또 환자들한테 어떤 증상 조절이나 또는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약물들을 또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처요법은 아무런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요법으로 뭐 개선이 될 거였으면 항암제 치료를 왜 하겠습니까? 대체요법이 훨씬 더 쉽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대체요법은 그야말로 방법이 없고 도움을 요하는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발생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또 낮추고 하여튼 이런 생존 기간을 어떤 개선시키고자 나라에서 이제 설립한 기관인데 그럼 저희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생존을 하여튼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요법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환자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립암센터가 그걸 권해야 됩니다. 근데 국립암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치고 대체요법을 권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으로 진단받고 아직은 전신 상태가 양호하시고 의사가 판단하기에도 만약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생존 여명이 아직은 좀 길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과학적 근거하에 할 수 있는 거는 의료적인 이런 제도 시스템 안에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인 거고 대체요법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예 같은 경우가 이 환자분이 이게 이제 전신 PET-CT라고 하는 영상인데 이 까만 부분이 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환자는 오른쪽 폐 위에 암이 있고 주변에 임파절들 이제 전이가 있으면서 이런 경추 그 다음에 흉추 이런 뼈 있는데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퇴골에 전이가 있고 이 환자 이제 첫 번째 맞으셨던 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 굉장히 운이 좋았었던 게 그 당시에 새롭게 면역 치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그 면역 치료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가 이 면역 치료에 이제 참여한 다음에 현재 보시면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약 1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중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감소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는 거의 완치된 상태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신 전이 때문에 환자가 증상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장기 생존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새로운 치료법이 환자를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럭키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이고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 없어서 면역 치료라는 것이 잘 활용이 되고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제 새 삶을 얻었지만 똑같은 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질성 폐질환 때문에 폐가 너무 나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효과적인 면역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 폐렴의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기적을 드릴 수 있는 항암제이지만 또 어떤 환자한테는 독성 때문에 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또 치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는 어떤 굉장히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 이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폐암의 치료가 최근에 눈부시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환자 개개인한테 아주 좋은 성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 환자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환자한테 첫 번째의 치료로 권하는 거는 현재로서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장기 생존 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을 권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환자한테는 기적처럼 새 삶을 얻는 병이 또 완전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빈도는 높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환자들이 아직은 이제 완치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치료법이 지금 개선되고 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피하는 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너무 그건 구세대적인 개념이고 자기 주치의와 어떤 적극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한 이제 지금 임상시험이나 이런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 누구한테 갈런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번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그런 기적을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신 상태도 양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인 치료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폐암에 대한 치료의 내용 중 여러분들이 의문점이나 또는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이렇게 유용한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제작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 모든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